여러분, 감을 자주 드시나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 달콤한 과일을 좋아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적지 않은 분들이 감을 먹은 후 적어도 한 번쯤은 속이 불편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차 조심하게 되고 심지어 아예 감을 멀리하게 되는데요. 특히 요즘은 다음과 같은 무서운 정보가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떫은 감은 변비를 유발하고 물렁한 감은 당뇨병 환자에게 매우 위험하며 공복에 감을 먹으면 위에 결석이 생긴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현대의학에서는 감을 잘못 먹으면 위 결석이나 장폐색 같은 위험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같은 감을 매일 먹더라도 어떤 사람은 10년 넘게 지속되던 변비가 사라지고 혈당이 안정되며 심지어 눈이 더 또렷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든 걸까요? 사실 감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감과 함께 먹는 음식, 그리고 개인별 먹는 시간과 방법에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분들은 오늘 내용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감은 단순한 디저트 과일이 아니라 자연이 준 보물로서 우리 몸의 노화 과정을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감에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관절 통증을 줄이며 뼈를 튼튼하게 하고 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3가지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감과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하는 위험한 음식 조합을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상에서 흔히 먹는 음식들이지만 감과 함께 먹으면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변비로 고생하는 분, 당뇨병을 걱정하는 분, 체질이 약한 분 등 각자의 상태와 질병에 맞게 감을 안전하게 먹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을 안전하게 먹으면서 그 효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을 올바르게 먹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효능을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감을 많이 재배하시나요? 올해 감이 많이 안 열렸나요? 댓글로 이야기 나누면 더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과 함께 먹으면 심각한 건강 위험에 빠질 수 있는 5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문이나 민간 경험이 아니라 수백 건의 실제 사례에서 도출된 경고입니다. 그중 가장 위험한 것은 고구마입니다. 추석마다 서울, 부산, 대구의 응급실에는 복통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주된 원인은 고구마를 먹고 감을 디저트로 먹었기 때문입니다. 고구마와 감이 위에서 만나면 위산이 정상보다 3배 증가하는 반응이 일어나 마치 위벽에 직접 산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위 점막이 심하게 손상되어 급성 위염이나 궤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68세 여성 환자가 삶은 고구마 2조각과 감 1개를 먹은 뒤 일주일 동안 입원했던 사례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절대 고구마와 감을 같은 식사에 먹지 마시고 몇 시간 간격을 두더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음식은 계란입니다. 한국 식탁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 익숙한 음식이죠. 감의 타닌 성분이 계란 단백질과 결합하면 위에서 돌처럼 단단한 덩어리가 형성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며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정도지만 장기간 지속하면 그 덩어리가 위결석으로 변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며 내시경이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저는 강남에서 71세 남성 환자가 매일 아침 삶은 계란과 감을 함께 먹는 습관 때문에 위결석 제거를 위해 내시경 시술을 받은 사례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역,
특히 미역국인데 한국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감과 미역 모두 섬유질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이 두 가지 음식이 소화기관에서 만나면 장 속의 수분을 많이 흡수해 부풀어 단단해지고 장폐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흔한 증상은 심한 변비, 복통이며 경우에 따라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65세 여성 환자는 매일 미역국을 먹고 디저트로 감을 먹은 후 2주 동안 배변을 하지 못해 결국 응급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가을철 별미인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죠. 하지만 게와 감은 모두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먹으면 마치 위에 얼음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위가 강하게 수축하여 설사 심한 복통을 유발하며 심할 경우 탈수로 인한 쇼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가을 제주도에서 6명 가족이 찐 게와 감을 같은 식사에 먹은 후 심한 설사와 복통으로 동시에 입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통 음식인 도토리묵입니다. 감과 함께 먹으면 미역과 유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섬유질이 지나치게 많아 장 안에서 음식이 굳어 장폐색, 변비, 심한 복부, 팽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관이 약한 고령자에게는 매우 위험한 조합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불행히도 이런 위험한 조합을 먹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최소한 큰 컵 2잔 이상을 마셔 위산을 희석하고 음식이 장으로 내려가는 속도를 돕습니다. 만약 복통, 구역질,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되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상태가 심각해진 후 후회하지 마세요.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하며 오늘의 지식이 올해 감철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감을 먹을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상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위험한 것은 공복에 감을 먹는 것입니다. 이때 위에는 거의 음식이 없고 소화액만 가득합니다. 공복에 감을 먹으면 특히 아직 떫은 맛이 남아있는 감의 경우 위산과 단백질 찌꺼기가 쉽게 서로 달라붙어 단단한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처음에는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져 위 배출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위의 출구가 막히면 음식이 장으로 내려가지 못해 심한 복통과 구토를 유발합니다. 실제로 공복에 감을 많이 먹어 응급 입원한 환자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위 수술을 받은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수술 후 위의 수축과 운동 능력이 약해져 음식이 오래 머물고 이런 상태에서 감을 먹으면 위험한 단단한 덩어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점은 급하게 먹고 잘 씹지 않는 습관입니다. 감을 너무 빨리 먹으면 큰 조각이 입에서 잘게 부서지지 않은 채 바로 위로 내려갑니다. 이땐 소화가 시작되지 않았고 위에서는 음식 덩어리 표면적이 작아 소화액이 고르게 스며들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소화가 느려져 위에 부담을 주고 복부 팽만, 불편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감 껍질입니다. 껍질에는 과육보다 훨씬 많은 떫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껍질을 깎지 않고 통째로 먹으면 떫은 성분이 급격히 체내로 들어와 위에서 단단한 덩어리 형성 위험을 높입니다. 완전히 익은 물렁한 감은 껍질에 거의 떫은 맛이 없으므로 비교적 안전하지만 아삭한 단감의 경우 껍질에 여전히 떫은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건강을 위해서는 껍질을 제거한 후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습관이 있는 분들도 감을 먹을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감 속의 섬유질은 충분한 수분이 있을 때만
제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몸이 수분 부족인 상태에서 많은 섬유질을 섭취하면 변비가 개선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섬유질이 장에서 수분을 흡수해 부풀면서 배설을 돕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부풀지 않고 오히려 뭉쳐 단단한 덩어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을 먹을 때는 반드시 충분한 물을 마셔 소화기관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제 감을 각자의 체질과 상태에 맞게 먹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소 위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감을 먹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완전히 익은 물렁한 감을 선택하되 절대 차갑게 먹지 말고 상곤해서 드세요. 차가운 음식은 위 점막을 자극해 통증이 재발하기 쉽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감을 그릇에 담아 약 10분 정도 두어 약간 서늘한 상태에서 먹는 것입니다. 이때 위에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먹는 시간도 매우 중요하며 식후 최소 2시간 이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위의 수축이 완화되고 대부분의 음식이 소화되어 감을 받을 준비가 됩니다. 한 번에 시작할 양은 감의 1사 정도로 하고 불편함이 없으면 점차 늘리세요. 위통증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약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시간에는 감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약은 복용 2-3시간 후에 가장 효과가 강하므로 이 시간 동안 감을 먹지 않으면 원치 않는 상호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는 물이 핵심 요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공복일 때 먼저 따뜻한 물 1컵을 마신 후 약 30분 후 물렁한 감 하나를 먹으세요. 물은 밤새 장에 쌓인 변을 부드럽게 하고 감 속 섬유질은 장 운동을 자극해 자연스럽게 배변을 돕습니다. 물렁한 감을 고를 때는 약간 탄력이 남아있는 것을 선택하고 완전히 무른 감은 피하세요. 지나치게 무른 감은 당분이 많아 체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변비약을 사용한 분들은 감을 규칙적으로 먹기 시작하면서 약을 점차 줄일 수 있습니다. 약을 갑자기 끊으면 반작용으로 변비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약 줄이는 과정은 감을 먹으면서 자연 배변이 가능한 날짜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가능하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변비가 있는 분들은 매일 가벼운 걷기 운동을 병행하세요. 셔보 30분 정도만 걸어도 장이 활발히 움직여 감의 섬유질 효과가 더 잘 나타납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혈당이 높은 분들에게는 감 섭취 시 양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에 혈당 측정기가 있다면 감을 먹기 전 한 번, 약 2시간 후 다시 측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다르므로 자신의 몸에 맞는 적절한 감량을 찾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 감은 반개 정도, 물렁한 감은 1/4 정도가 안전한 수준으로 여겨집니다. 처음에는 이보다 적은 양으로 시작하고 혈당 변화를 보면서 점차 조절하세요. 먹는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식사 후 1시간 정도의 감을 먹으면 식사 직후보다 혈당 조절에 더 유리합니다. 식사로 인한 혈당 상승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 감을 섭취하면 혈당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공복에 감을 먹는 것은 절대 피하세요.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이 급격히 상승해 췌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저혈당 위험에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인슐린 주사나 일부 경구약을 사용하는 분들은 식사 불규칙이나 과도한 운동 시 급격한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은 매우 유용한 응급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렁한 감 한 숟가락만으로도 안전하게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감에 들어있는 나트륨 배출 성분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성분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나 일부 혈압약과 함께 감을 섭취하면 혈중 칼륨 농도가 안전 범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 칼륨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 칼륨이 정상 상한에 가까워졌다면 감 섭취량을 줄이거나 다른 과일로 대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감을 먹을 때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체내 성분 배출 능력이 저하되어 불리한 성분이 쌓일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심장 리듬 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중증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감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꼭 먹고 싶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고 극히 소량만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분들은 나트륨 배출 성분 섭취를 엄격히 제한해야 하며 감 한 개만으로도 허용 범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낮은 분들도 감 섭취 습관을 조절해야 합니다. 감에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 과정을 방해할 수 있는 성분이 소량 들어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 영양소가 필요하지만 감속 성분이 이를 방해해 호르몬 생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약 복용 시점과 감 섭취 시점 사이를 최소 4시간 이상 띄워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갑상선 약은 공복 상태인 아침에 복용하므로 점심 후 감을 먹으면 약물 간섭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빈혈 치료를 위해 철분약을 복용 중인 분들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감 속 떫은 성분이 철분과 결합하면 체내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철분약을 복용해도 뚜렷한 개선이 없으면 감을 먹는 시간이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철분약 복용과 감 섭취 사이를 3일 4시간 정도 띄워 체내에서 철분이 충분히 흡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골다공증 약을 복용 중인 분들도 약 복용 지침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일부 골격약은 복용 후 30분 동안 앉아서 직립 상태를 유지하고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 감을 먹으면 약효가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골다공증 약을 복용한 후 최소 1시간 이후에 감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특정 비타민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일부 혈액 응고 억제 약은 이 비타민과 기랑 작용을 합니다. 체내 비타민 수치가 갑자기 증가하면 약효가 감소하고 반대로 급격히 감소하면 출혈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감을 규칙적으로 섭취하기 시작한다면 매일 일정량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아 건강 상태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감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올바르게 먹기 위해서는 먼저 감이 입에 닿았을 때 느껴지는 두 가지 맛, 즉 단맛과 떫은 맛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감에는 입 안이 거칠게 느껴지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떫은 맛을 만들어냅니다. 특별한 점은 감이 익어가면서 떫은 맛의 강도가 점차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감이 단단할 때는 이 성분이 매우 강하게 작용해 입 안 전체가 오므라드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감이 충분히 익어 물렁해지면 떫은 성분이 거의 잠자기 상태가 되어 부드러운 단맛만 남습니다. 감이 목을 지나 위까지 내려가면 본격적인 소화 과정이 시작됩니다. 위는 강한 산으로 가득 차 있어 음식을 녹이는 곳입니다. 문제도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덜 익은 감에는 아직 많은 떫은 성분이 남아있어 위산과 만나면 서로 달라붙고 뭉치기 시작하는데 이는 마치 식초를 우유에 넣으면
응고 덩어리가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덩어리는 점점 커져 결국 돌처럼 단단해져 위 배출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복에 떫은 감을 먹는 것이 위험하다고 전해지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충분히 익은 물렁한 감은 위에서 젤리처럼 부드럽게 녹으며 천천히 장으로 내려가 위벽을 자극하거나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감이 소장으로 내려가면 완전히 다른 역할을 맡습니다. 감 속 점성이 있는 섬유질은 수분을 흡수해 젤 형태가 되어 체내에서 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이 때문에 감은 달콤하지만 빵이나 떡을 먹었을 때처럼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감의 섬유질이 대장까지 내려가면 장내 유익균의 귀중한 먹이가 되어 건강한 장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장벽이 강화되고 염증이 줄어들며 장이 건강해지면 몸 전체가 가벼워지고 면역력과 저항력도 향상됩니다. 현재는 기술 발전 덕분에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감을 완벽하게 익힐 수 있으며 떫은 맛이 전혀 없는 단감 품종도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익은 정도를 확인하고 손으로 살짝 눌러보는 것만으로도 감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부유감이나 차랑감처럼 처음부터 떫은 맛이 없는 단감도 있어 단단할 때도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의 발전으로 감은 더 이상 무서운 과일이 아니며 제가 바로 이어서 알려드릴 올바른 섭취 방법과 결합하면 건강에 매우 유익한 과일이 됩니다. 감 구매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겉모습을 꼼꼼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신선한 감은 표면이 매끄럽고 약간 광택이 나며 꼭지가 여전히 푸른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꼭지 근처를 살짝 눌러 익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단단하면 아직 덜 익은 것이고 약간 부드럽다면 적절히 익은 감입니다. 멍이 들거나 긁힌 감은 그 부위에서 쉽게 부패함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감을 구매할 때는 진한 주황색을 띠고 손에 들었을 때 묵직한 것을 선택하세요. 같은 크기라면 무거운 감이 더 달고 수분이 많습니다. 또한 손으로 눌렀을 때 적당한 탄력이 있는 것이 이상적이며 너무 단단하거나 너무 무르지 않아야 합니다. 물렁한 감을 만들고 싶다면 단단한 감을 사서 집에서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무른 감은 운반 중 쉽게 부서지고 냉장고에서 꺼내면 빨리 상합니다. 단단한 감을 상온에서 3, 4일 두면 자연스럽게 물렁해지며 이렇게 만든 감은 맛이 좋고 영양소도 잘 유지됩니다. 감이 더 빨리 익도록 하고 싶다면 사과나 바나나와 함께 종이봉지에 넣으세요. 이 과일들에서 나오는 자연가스가 감의 숙성을 촉진합니다. 약 이틀 후 단단한 감이 점차 물렁해지면 하루에 한 번씩 부드러움을 확인하고 적절한 시점에 냉장고로 옮기세요. 반대로 감을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꼭지 부분에 약간 습기 있는 키친타월을 대고 감을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 야채칸에 보관하세요. 꼭지가 마르면 감이 꼭지에서부터 물렁해지므로 꼭지의 습기를 유지하면 감을 일주일 이상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은 냉동 보관도 가능합니다. 물렁한 감을 냉동하면 6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먹을 때는 냉동실에서 꺼내 상온에서 약 10분 두면 부드럽게 녹아 아이스크림처럼 시원하게 즐길 수 있어 더운 날 간식으로 좋습니다. 단감은 얇게 썰어 냉동해두고 필요할 때 스무디에 넣거나 요거트와 함께 먹어도 맛있고 영양가가 높습니다. 다만 감은 완전히 해동하면 물렁해지므로 냉동 상태에서 바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은 씻을 때 흐르는 물 아래에서 손으로 살짝 문질러 주기만 하면 되며 꼭지 부분을 특히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세정제를 사용할 필요는 없는데 감 표면에 얇은 흰가루는 사실 과일의 자연 보호막으로 억지로 깨끗이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깨끗한 물로 약 3회 정도만 씻어도 충분히 안전합니다. 껍질을 벗길 때는 일반 칼보다 채칼을 사용하면 더 얇게 깎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양소가 껍질 바로 아래에 몰려 있으므로 가능한 한 얇게 깎는 것이 좋습니다. 물렁한 감은 숟가락으로 떠서 직접 먹거나 꼭지를 잘라 빨대를 꽂아 편리하고 부드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감은 맛있게 즐기면서 건강에도 좋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단감을 얇게 썰어 샐러드에 넣으면 감의 자연스러운 단맛과 아삭한 식감이 채소와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특히 약간 쓴맛이 있는 채소와 함께 먹으면 맛의 균형이 맞아 더욱 먹기 좋습니다. 호두나 잣 같은 견과류를 조금 추가하면 맛도 좋아지고 영양가도 높아집니다. 말린 감은 신선한 감과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건조 과정에서 감의 단맛이 응축되어 자연스러운 사탕 같은 단맛과 쫄깃한 식감을 줍니다. 말린 감 표면의 흰가루는 사실 결정화된 당분으로 해롭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바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말린 감은 섬유질 함량이 높아 특히 변비가 있는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다만 말린 감은 매우 달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은 하루 1개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말린 감을 많이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변비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은 차로 만들어 매일 즐길 수도 있습니다. 감 껍질을 깨끗이 씻어 햇볕에 말린 후 뜨거운 물에 우려내면 은은한 향이 나는 감차가 됩니다. 감 껍질에는 과육보다 건강에 유익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감차를 마시는 것은 영양을 섭취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껍질에도 떫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위가 약한 분은 차를 묽게 우려 위를 자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감잎차도 건강에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어린 감잎을 따서 건조하면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가 높은 차가 되며 중장년층과 노년층에 특히 적합합니다. 시장에서는 포장된 감차 티백을 쉽게 구입할 수도 있어 편리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중 언제 감을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아침은 위와 장이 밤새 휴식을 취한 후라 민감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단단한 단감보다 물렁한 감이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아침 식사 후 잠시 뒤에는 한 숟가락 정도로 시작해 위가 천천히 적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니다. 점심에는 주식과 감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심 식사 직후가 아닌 약간 시간이 지난 후 감을 먹으면 기름진 음식이나 국물 요리와 동시에 먹을 때보다 소화기관 부담이 줄어듭니다. 점심 후 단감을 조금씩 천천히 씹어 먹으면 장이 가볍게 움직이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저녁은 하루 중 신체 활동이 가장 느린 시간입니다. 이때 너무 많이 먹으면 밤새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므로 소량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린 감 한 조각과 따뜻한 물 한 컵이면 위를 편안하게 하고 하루의 피로를 조금씩 풀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감과 함께 섭취하면 좋은 음료도 있습니다. 따뜻한 물이나 뜨거운 차는 감의 성질을 부드럽게 해주어 위가 놀라지 않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민감하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은 물렁한 감을 먹을 때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하면 체내 흡수가 훨씬 원활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상 몸이 보내는 신호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감을 먹은 후 입이 오랫동안 거칠게 느껴지거나 배의 불편함이 줄어들지 않으면 섭취량이나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반대로 장시간 편안함이 유지된다면 이는 몸이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감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가 공유한 방법대로 감을 먹는다면
몸이 분명히 감사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병원과 주요 연구기관에서 명확히 확인한 감의 중요한 의학적 효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화로 인한 실명 위험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능력입니다. 60세 이후에는 황반 변성,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 위험이 40%까지 증가합니다. 서울과학원의 발표에 따르면 감에는 황반을 보호하는 색소가 당근보다 3배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천연 황색 색소는 유해한 청색광을 걸러주고 망막을 보호합니다. 강남에 사는 70세 할머니께서 평소 화면을 오래 보아 눈이 자주 따갑고 충혈되었는데 아침 식사 후 반개의 감을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단 3주 만에 증상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다만 감을 먹은 후 강한 햇빛 아래 나갈 때는 반드시 선글라스를 착용해야 합니다. 감 속 색소와 자외선이 결합하면 망막에 추가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암을 걱정하는 분들이 주목해야 할 효능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5만 명을 15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감을 자주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그룹보다 대장암 발병률이 30% 낮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비결은 물렁한 감 속 천연 붉은색 색소에 있으며 이는 토마토보다 1.5배 강한 항산화제입니다. 인천에 사는 67세 남성은 대장 용종 제거 수술 후 매일 아침 반개에 물렁한 감을 섭취하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6개월 재검 시 이상 징후 없이 완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특히 물렁한 감을 드거나 차로 끓이면 항산화 성분 흡수율이 2배 증가합니다. 다만 위가 약하거나 위염이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효능은 혈관 청소 및 보호입니다. 50세 이후에는 콜레스테롤과 찌꺼기가 혈관 벽에 오래된 길처럼 쌓이기 쉽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감 속 천연 타닌 성분이 자석처럼 작용하여 나쁜 콜레스테롤을 끌어내어 처해로 배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에 사는 73세 할머니는 10년 이상 고혈압 약을 복용했지만 혈압이 불규칙했는데 감을 꾸준히 먹은 후 지표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할머니께 감 꼭지를 말려 차로 끓여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이는 동의보감에 기록된 전통 처방으로 기혈순환과 딸꾹질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다만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사람은 미네랄 상호작용을 피하기 위해 하루 반개 이상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효능은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입니다. 가벼운 일을 해도 쉽게 피로하거나 환절기마다 감기에 잘 걸리시나요? 국제 스포츠 약학 저널은 감을 효과적인 자연 피로 회복 식품으로 분류했습니다. 감 속 비타민 C는 사과보다 10배 많아 근육의 피로 물질을 신속히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서울에 사는 65세 신영자 씨는 이전에 연간 6회 정도 감기에 걸렸습니다. 하루 한 개의 감을 꾸준히 먹은 이후 감기 횟수가 1회로 줄고 증상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종종 냉동한 물렁한 감을 요구르트나 우유와 함께 가라아침 식사 후 마시도록 권합니다. 단, 감기에 걸렸을 경우에는 차가운 스무디 대신 따뜻한 감차를 마셔 회복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효능은 뇌와 기억력 보호입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걱정은 건망증, 방향 감각 상실, 집중력 저하입니다. 미국 영양역학 저널에 따르면 주황색, 노란색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은 인지 점수가 15% 높습니다. 감에는 뇌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74세 김영대 씨는 말한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잘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감을 3개월간 꾸준히 먹은 후 집중력이 눈에 띄게 향상됨을 느꼈습니다. 더 잘 흡수하려면 우유나 두유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이 비타민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6번째 효능은 소화계 조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이 변비를 유발한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변비를 완화한다고 하는데 적절한 양을 섭취하면 둘 다 맞습니다. 동의보감에는 감이 위와 장을 조절하는 효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69세 송정자 씨는 평소 자주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적정량의 감을 섭취한 이후 소화 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말린 감은 섬유질이 풍부하고 자극이 적어 좋은 선택이지만 하루 한 개를 넘기지 않고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변비가 오히려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효능은 술을 자주 마시는 남성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66세 박진성 씨는 소주 몇 잔만 마셔도 다음날 심한 두통과 메스꺼움을 겪었습니다. 영양학 저널에 따르면 감 속의 타닌 성분이 혈액 내 숙취를 유발하는 물질을 분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냉동된 물렁한 감 스무디를 다음날 아침에 섭취한 후 박 씨의 증상은 70% 이상 완화되었습니다. 감을 바나나와 사과와 함께 갈아 먹으면 숙취 해소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단 절대 공복에 섭취하지 말고 토스트와 함께 먹거나 우유 한 컵을 먼저 마셔 위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의 공유를 통해 여러분이 감이 건강에 미치는 진정한 가치를 좀 더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특히 중년과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올바른 방법과 시기, 적절한 양으로 감을 섭취한다면 감은 단순히 맛있는 과일을 넘어 눈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기억력과 소화를 돕고 숙취 해소까지 지원하는 동반자가 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프로그램이 유익하셨다면 아래 댓글로 소감이나 질문을 남겨주세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최신 건강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 여러분과 가족이 매일 즐겁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세요.